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등감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나요? 오히려 여러분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듯이 더 열등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었나요? 당연히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답이 뻔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열등하다는 것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에서 열등한 존재는 본래부터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종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왜 인간은 열등감을 느낄까요? 현재 통용되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보편적인 욕구인 우월성 추구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갓난아이가 두 발로 서게 되고 말을 배워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진보하는 것도 우월성 추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러가 말하는 우월성 추구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충동을 담고 있는 온초와 융이 말하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심상이나 패턴을 의미하는 원형,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나아가 종교적으로 창세기 성서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구분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이자 불교로 말하면 업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도 열등감도 병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월성 추구는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디디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인간이 우월성 추구를 통해 이상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이 심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열등 콤플렉스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콤플렉스를 열등감과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원래 콤플렉스는 무의식의 특정한 감정, 생각, 기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열등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지금의 현실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핑계로 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현실에 대해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력에 대한 열등감은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야 할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력이 낮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뒤떨어진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비참함, 후회, 부러움, 초조함, 불안, 공포 등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심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우월 콤플렉스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위부여입니다. 즉 자신을 우월하게 꾸밀 수 있는 집안, 학력, 경력, 배경, 인맥 등의 권위를 부여하여 타인에게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객관적 사실에 자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 열등감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사실을 장점으로 볼 것인가 단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주관적 해석에 달린 문제라서 자신이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열등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들러는 자연에서 무력하게 태어난 인간이 열등감을 느껴서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가 생긴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지 못해서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아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는 자아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들러는 자아로 객관적 사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로 객관적 사실을 낙관적으로 보면 비관적이 되고 비관적으로 보면 더 비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이 아니라 병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인류가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를 보편적인 표현인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인간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내고 반대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다가 18개월이 되면 의식경계선에 의해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인식하는 자아가 생기면서 의식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자신이 환경을 끌어당길 때 자신을 환경에 비해 무력하게 여기며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때 자아는 환경에 비해 자신을 무력하게 여기는 열등감이 생기는 동시에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우월감, 즉 우월성 추구도 생겨나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가 성장하면서 의식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마음과 몸, 나의 것, 즉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길 때 열등감은 심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삶을 부자와 가난, 즉 가난이 좋다로 분리한 후에 다시 학력이 높다와 낮다, 즉 학력이 낮아서 좋다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무의식은 가난이 좋다와 학력이 낮은 것이 좋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좋다와 나쁘다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저장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가난은 가난이 좋다가 되고 학력이 낮다는 학력이 낮은 것이 좋다가 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무의식의 목적은 가난해지고 학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부자는 가난을 끌어당기게 되고 나아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자아는 무의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난한 것은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열등감을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 열등감의 굴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직업이나 연봉 등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아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안, 학력, 경력, 배경, 인맥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우월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지배하려는 권위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약한 사람을 지배하면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에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재산을 다시 잃어버리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의 불화 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현실은 학력이 낮아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좋다는 무의식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가난한 것이 좋아서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을 만드는 이유가 학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가난이 좋다와 학력이 낮은 것이 좋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난한 것은 학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냈고 지금의 현실이 가난하다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불안이나 공포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와 핑계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불안이나 공포, 자기 합리화와 핑계 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불리한 부자와 가난, 학력이 높다와 낮다 등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삶은 가난도 없고 학력이 낮은 것이 문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열등감과 우월감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 의식에서 몸과 환경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면 나와 세상 만물은 분리된 동시에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분리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지는 않지만 대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는 없으며 자신이 늘 변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이 하나이며 자신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열등감과 우월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 이외에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다는 전제로 자아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없애려는 모든 행위들은 사도 사이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탐구가 자신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열등감을 느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종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들러도 밝히지 못한 열등감과 우월감, 즉 우월성 추구를 만드는 원인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 감각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